6월 27일 거래가 잠깐 멈췄던 곳들은 거기서부터 재스타트다. 신공정 삼성 라면 2차에서도 역시 신고가가 확인이 됩니다. 안쪽 명일동이나 길동 그리고 성내동 이런 쪽으로 평형간으로 거래 이동이 나오면서 속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만났던 가격을 다시는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진 제일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9월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각 지역별로 그리고 단지별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단지에서 신고가 소식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신고가 그리고 가격이 높게 거래되는 곳들은 그래도 핵심 지역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사가 또 며칠 전에 이렇게 났었더라고요.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강남, 용산 고가단지가 견인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7월에 아파트 신고가가 지금 전체 거래의 23.6%라는 것입니다. 근데 7월이란 날짜는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강남 3구, 용산은 사실은 토지 지역이죠. 그래서 이미 6월에 거래가 됐었을 것들이 신고가 7월에 된 것이다. 이제 약정서 쓰고 이제 거래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래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7월에 거래된 어떤 그 가격대별 신고가 거래 비중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10억 초과해서 20억 이하 요 가격대가 지금 가장 많은 신고가 거래 건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과 용산 아파트 시세가 12억에서 20억 원이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역별로는 강남, 상구, 용산에 많이 비중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10억 원에서 20억 원대의 신고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며칠 사이, 어제 오늘 뭐 사이에 신고가 거래됐던 아파트들의 확인된 내용들의 거래 내용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서초 레면 원패를납니다. 여기는 이제 방배 6구역이죠. 방배 6구역. 방배 6구에 있는 48평 대형 평수의 아파트 이제 곧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42억 신고가 거래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방배입니다. 방배의 3차 2편의 세상. 연식은 좀 있는 아파트인데요. 대형 평수예요. 70평이 지금 39억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서초 하면 우리가 딱 먼저 떠올리는 건 반포, 잠원 일대이고요. 조금 나아가면 이제 서초동 정도, 그리고 그런 지역들을 우선해서 보게 되는데, 물론 방배가 그동안 계속 약간 잠룡처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방배의 그 재건축 아파트들의 시세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평형이 좀 큰 평형수, 그리고 대형 평수 구축 이런 것들의 거래가 지금 신고가 찍은 게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초 네이처힐은 여기 우면이거든요. 우면동은 사실은 이제 강남에서도 시세가 많이 저렴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평이 15억의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것이죠. 자, 잠실의 리센츠,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2평입니다. 12평 작은 평수죠. 근데 얘가 15억 9,500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30평대는 물론 이제 35억에 신고가 확인이 됐지만 그런 흐름을 받아서 그동안 이제 좀 소형 평수 흐름이 약간 약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 소형평에서 또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실 더샵 루벤, 여기는 송파의 성지 아파트라는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축으로 거듭난.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40평이 22억 8천에 신고가를 찍었어요. 위치는 좋지만 대단지 아파트 아니고 신축이지만 리모델링인 아파트가 다시 또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끌면서 신고가가 거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등포에 여기 신길 뉴타운 아파트들을 제가 묶어놓은 것인데요. 지금 20평대는 모두 15억 선을 다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신길 센트럴자이, 레미안 에스티움 모두 25평이, 26평이 지금 15억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이제는 20평대의 하단이 15억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매 SK뷰 같은 경우 34평이 17억 7천, 그리고 힐스테이트 클래시안도 17억 5천의 신고가 거래가 되면서 지금 30평대는 18억 선으로 가는, 그리고 20평대는 15억 선으로 가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내에서 신축이 되게 대거 포진돼 있는데 그동안 시세가 조금 흐름이 좀 잘 못 따라가다가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한 3, 4월 지나면서 열기가 더해지더니 지금 6월 27일 이후에도 꾸준하게 거래가 아주 활발하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거래가 나오다가 지금 다시 9월, 8월, 9월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6월 27일 거래가 잠깐 멈췄던 곳들은 거기서부터 재스타트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고덕동, 그다음에 상일동 쪽에 뭐 그라시움, ST움 이런 아파트들의 흐름이 워낙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받아서 지금 명일동, 길동 그리고 그 안쪽으로 성내동, 천호동 쪽까지도 시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레미안 솔베뉴, 명일동에 있는 레미안 솔베뉴 같은 경우는 상품성이 우수한 아파트지만 대단지들이 많이 옆에 붙어 있지 않아서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좀 늦게 움직인 경향이 있는데요. 34평이 19억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길동 3위파크 맨션도 재건축 아파트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명일동 쪽으로 계속 꾸준히 들어왔던 것이 지금 길동으로 그리고 속도가 빠른 3위파크 맨션 쪽으로 옮겨오면서 23평이 지금 신고가를 찍었고요. 다른 평수도 신고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광진구 광장극동이야 뭐 한강변에 붙어있는 대단지 아파트 대형 평수도 있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향후에 한강변 아파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하게 될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지금 31평이 22억 8천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만 해도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동작구 흑석동 보시면 흑석관광 센트랩이 2차입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나와 있는 1차 그리고 그 외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조금 안쪽에 있고 연식도 조금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흐름이 늦게 따라오는 모습이었지만 34평이 20억 5천의 신고가를 또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흑석 내에서도 이동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포 신공덕 1차 여기도 입지는 좋은데 연식이 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세가 조금 천천히 따라 움직였다. 근데 24평 10억 3,500의 신고가를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서대문과 하시면 떠오르는 것은 부가연이죠. 그래서 부가연에 있는 뭐 힐테이트 신촌, 이편한 세상, 그리고 또 신촌 프루조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축들 아파트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3호선 라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신고가들이 또 지금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았던 부가연 쪽에 가까이 붙어있는 신촌 럭키 구축 아파트지만 여기도 지금 24평이 9억 5천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모든 지역이 다 좋은 지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평의 백년산, 이편산 백년산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규모가 크지 않고 일대가 좀 괜찮은 준신축, 신축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인데 가격이 착했죠. 근데 32평이 9억 1,800의 신고가를 찍어주는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가 특정 어떤 지역, 핵심 지역만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 흐름들이 계속 다른 지역, 다른 단지들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곳을 좀 아파트별로 좀 찾아서 좀 보여드려 볼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마포를 잠깐 본다면 마포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이 입지가 괜찮은 곳에서 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도화 우성 제가 추천도 많이 드렸던 아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최근에 13억 5천에 신고가를 찍었어요. 사실 이 아파트는 30평대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억대였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5월까지만 해도 30평대가 13억 7천, 13억 4천 이렇게 거래가 찍혔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최고가가 13억 7천에 지금 등기가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게 그 평수가 아닌 28평에서 13억 7천이 8월 31일에 거래가 됐다는 점 그러면서 신고가를 찍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대에서도 보시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신공덕 1차가 지금 20평대가 신고가를 찍었죠. 20평대가 지금 10억 3,500의 신고가를 찍었고 그 위쪽으로 연결되는 신공적 삼성 레미안 2차에서도 역시 신고가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12억 4천이 거래가 됐고요. 자, 이렇게 마포 안에서도 그동안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가져갔었던 이 일대의 흐름을 지금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화 같은 경우에도 도화동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마포 삼성 같은 경우 30평대 보시면 최근에 17억 5천, 17억 8천 이렇게 거래가 찍히면서 높은 가격에
지금 그 신고가를 찍어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포 안에서도 약간 지역적으로 흐름을 달리 가져가면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신고가가 나오더라도 그 상승의 폭이 좀 크지 않다면 그동안 거래들이 많이 꾸준하게 이제 거래가 찍히면서 가격 상승을 이뤄가던 약간 구축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그 많이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단지들 중심으로 한 거래들이 눈에 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도 지금 보시면 압구정 그리고 대치 이런 지역에서 흘러가던 시세가 최근에 개포 쪽에 많이 좀 거래들이 흘러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수서, 그죠? 수서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한강벨트 라인에 붙어 있는 것들의 거래 흐름들이 밑으로, 이쪽 한강벨트 라인에 붙어 있는 거래 흐름들이 아래 하단으로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수서, 그리고 또 더 흘러가면은 세곡동, 자곡동, 내곡동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거래들이 상당수 많이 찍히고 있지만 이 흐름을 받아서 이제 서초에서도 약간 방배 쪽으로 흐름이 좀 더 강해지고 더불어서 뭐 오면동이라든가 또 강남권에서도 수서라든가 이런 동 쪽으로, 그리고 더 흘러서 세곡동, 자곡동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강동에서도 지금 핵심적으로 거래가 많이 터지던 이제 강동의 고덕 일대에서 안쪽 명일동이나 길동, 그리고 성내동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거래 흐름이. 자, 그리고 이 마포나 또는 그 성동에서도 좀 한강변 벤트 라인에서 흘러가던 시세가 지금 뒤로 흘러가면서 뭐 왕십리 뉴타운이라든가 이 마포에서도 약간 구축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시세가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흐름들을 다른 지역들이 받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시장의 흐름이 물론 핵심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 또 뜨겁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거래 흐름들을 좀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한강 벨트 라인에 있는 어떤 그 시세들이 어느 쪽으로 안쪽 지역들로,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0평대, 30평대 주력 평수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 흐름을 지금 다른 평수들이 다시 받아주고 있는 평형간으로 거래 이동이 나오면서 거래가 적은 아주 초소형 평수라든가 아니면 초대형 평형대들도 지금 신고가 흐름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 그쪽으로 시세가 상승의 압력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신축, 거기서 연결되는 재건축의 어떤 에너지들이 재개발, 그죠? 그리고 또는 구축, 그냥 어떤 특정한 이슈가 없어도 입지가 괜찮은 구축으로, 아니면 가격이 착한 구축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리모델링으로 완성된 단지든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는 곳이든 그런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신고가 흐름이라는 게 그냥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으로 지금 계속 연결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흐름을 다 읽어본다면 결국 서울 내의 핵심지에서 점차 외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 내용을 통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그칠 것이냐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핵심 지역들이 계속 신고가 내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앞으로의 우리 시장의 방향은 명확하게 공급도 부족하고 어떤 금리의 인하와 유동성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으로 감으로 해서 집은 부족하고 돈은 넘치는 이러한 구조로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기사에 또 났더라고요. 네, 이제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급 지수가 사자가 100을 돌파하면서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팔자보다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매물이 나오게 됐을 때 매도와 매수와의 어떤 신겨울기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적은. 그래서 이제는
매수자분들이 조금은 더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8월까지가 아마도 한 2달 정도, 그리고 8월까지가 매수의 찬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세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들이 계속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의 흐름을 다른 지역들이 받아가면서 그 지역 내에서 다시 거래의 이동들이 나오면서 여기 너무 많이 올랐구나. 성북구에서 기름 유타운이 많이 오르니까 지금 장위로 수요가 다 옮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받아서 은평에 있는 신축들, 서대문구에서도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부가연이 아니라 그 뒤쪽 지역들 3호선 라인에 붙어있는 신축 아파트들로의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가재유 유타운 쪽으로 시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조금 실거주 위주의 어떤 아파트다라고 보았던 관악구라든가, 그리고 구로구라든가, 또 이쪽 위쪽으로 가면 노원구, 도봉구 이런 지역들, 그리고 중랑구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신고가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속상하지만 이 흐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파트 시세 가격을 다시 그 가격을 만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 토어제 추가 지정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00일 기자간담회를 또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또 한 얘기가 갭 투자에 대한 굉장히 이제 갭 투자를 좀 막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방법,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하는 방법이죠. 실수요자만 집을 사는, 돈 있는 사람들, 현금 부자만 집 사라, 이러한 지금 사실 뉘앙스인데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무거운 집들이 다 거래 가격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은 그 다음 시세가 흘러갈 곳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 시장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뭔가 좀 결정하실 분들은 좀 빠른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규제 별로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시장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규제를 강하게 했을 때 우리 시장의 흐름은 오히려 그 하단으로 더 강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는 물건들은 더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가 더 없어지는, 지금 만났던 가격을 다시는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시장에서 좋은 결정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며칠 전 상담하셨던 분이 저쪽에 상계 쪽에 또 아파트를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러한 소식들을 전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그래도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부동산으로 조금씩 더 높은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